폐기물 매립장을 꼭 그 자리에다가 예. 해야 되겠느냐. 예. 이 시민들만 떠드는 거예요. 한편은요 일체 대응을 안 합니다. 내 건물이 깨끗하고 예쁘면 좋은데 폐기물을 어디다 버립니까 도대체 폐기물은. 어김없이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날 어김없이 우리 정재영 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뭐 일주일 동안 전번 주에 진짜 더웠습니다. 네, 무지무지하게 더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주말에 비가 내려줘서 다행히 이 더위가 한풀 꺾였는데 전번 주에 그 수원 사람들의 이야기 아주 그 반응이 좋습니다.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뭐 이게 보니까 그 화성시하고 또 어디죠? 저기 그 공정거래 여기는 어디입니까? 평택입니다. 아, 평택 화성하고 평택 예, 이 화성하고 평택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전에 이제 그 3표였죠, 3표, 예, 예. 3표 연탄, 3표 연탄에 그 이제 화성에 거기서 이제 골재 채취하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립해야 되는데 예, 매립하지 않고 거기다가 다시 산업 폐기물을 묻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냐 도대체가 여기가 더 제일 적적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성시가 예, 그 서울의 면적보다도 크고 예, 면적이 굉장히 넓은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산속도 있고 예, 이제 주민들은 그 얘기예요. 이 폐기물 매립장을 예. 꼭 그 자리에다가 예, 해야 되겠느냐. 예,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예, 그럴 그 민원의 소지도 많은 그런 데라서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몰려간 거예요. 요 지난주에 한강유 환경청에 예, 그게 환경부 이제 산하에 산하 단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환경청에 몰려가서 이거 승인해 주지 말아라. 부동의해라. 환경 영향 평가를 부동의를 해라. 아, 그럼 어디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알아서 찾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걸 여기다가 여기 지금 어차피 파놓은 데니까 어차피 메꿔야 되는데 그럼 이거도 다 좀 저기 하지 않게끔 시설을 잘해서 이게 전번에 그때 600억인가 7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700억 가지고 이 시설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산속 다른 데다 한다고 그러면은 그 거기 살림을 또 훼손해야 되고 그걸 훼손해야 되고 그 훼손을 위해서 또 도로도 내야 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저기도 또 훼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여기 이 자리도 예전에는 이게 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사람이 또 침면해서 사는 거지 기존부터 있었던 건 산속이었잖아요. 여기가 지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환경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면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려되는 환경 문제. 그렇죠. 이 700억이라는 돈이 아직도 있는데 이 사람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3표에서는 이 분담금을 이용해서 이 3표의 분담금을 이용하고 또 부족한 거는 국비를이나 경기도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뭐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예.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예. 이 시민들만 떠드는 거예요. 한편은요 예. 일체 대응을 안 합니다. 대화 안 하죠.
나서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왜? 왜 안 나오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 방안을 만들면은 음, 자기네가 거기 따라가야 되거든.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자 그러면 700억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이건 주민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은 무조건 되고 그냥 그거 해라.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복원시켜라 이 얘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까 그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도 좀 해보자. 누가 같아요? 예? 누가 같아? 삼표하고. 삼표가 왜 필요해요? 삼표가? 아 이건 화정시하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삼표하고 화성시하고. 삼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삼표는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성시가 삼표한테 이걸 줄지 안 줄지는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삼표 화성시가 결정이 되면 다른 데다 하겠다 그러면 삼표한테는 야 여기 원상 복귀시켜 명령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화성시가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시 입장에서는 다른 데다 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어디다가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네. 거기 놔두고 왜 딴 데를 찾느냐. 그렇죠. 그 시기예요. 맞죠. 모든 일들이 보면은 그렇다고 저는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저도 찬성이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괜히 이걸 이 방송을 듣는 어떤 시청자 여러분이 제가 뭐 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반대 입장에 서서 질문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정재현 국장께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기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시는 거 입장이고 또 제가 그래서 봤을 때 그럼 그대로만 쭉 가면 또 이게 좀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가 이 폐기물은 어디다가 묻냐? 폐기물은 바다에 버릴 것이냐, 뭐 우주에다가 버릴 것이냐, 도대체 어디다가 버리냐? 이 산업 폐기물이 지금 거기 우리 어디죠? 김포.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비봉. 화성 여기에 네, 여기 지금 양머리. 아파트 들어쓰고 주민들 몰려들기 위해서 거기 건물들 진 폐기물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폐기물들도 나 내 건물이 깨끗하고 예쁘면 좋은데 폐기물은 어디다 버립니까 도대체 폐기물은 좀 이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폐기물은 도대체 어디다 버리라는 거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예. 신경을 조금만 쓰면 찾을 수 있어요. 여기다 하는 건 반대시고 거기다 하는 거는 뭐가 반대죠? 현재로서는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민 반발이라든지 또 그 침출수 문제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서 미적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거 다시 그 매립지를 찾으려면은 자기들이 골치 아프거든. 아니 못 찾아요. 있어요. 어디? 화성시에 뭐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리 그 칠 동네 테니까. 사람이 난리 치니까 그런 데 있어요. 못 찾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에 쓰레기 매각 수원시인데 수원의 경우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수원의 쓰레기 매립장이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공전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수원시에도 그 화성시보다 수원시에도 그 매립할 만한 데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잘못도 잘못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민들의 생각도 물론 그러면 위원님 말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녹지가 잘 조성된 거를 해쳐가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옳은 것이냐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 파헤쳐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차피 다른데 못 갑니다. 다른데 주민들 다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못하게 될 그 공전될 상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700억이라는 어떻지 이거를 갖다가 그 원상 복귀하는 돈도 있고 그건 3표가 내야 될 그런 돈도 있고 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해서 이거를 뭐 1,000억이 됐든 1,500억이 됐든 이걸 완벽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무조건 되고 반대만 해서 그럼 여기 안 들어오면 산업 폐기물은 도대체가 어디다가 버릴 것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이런 그 의견도 부분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입장일 것 그 같아요. 부분에서 예. 이제 시민들 그 의견도 예. 갈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 그 산업 폐기물 그 매립장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음. 화성시에는 수원시보다 더 큰 면적에 산림이나 음. 또 바닷가나 이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찾아보지도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주민들 얘기 찾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3표를 위해서 3표를 위한 게 아니라 아니 3표를 위해서라고 그 아니, 사람들은 얘기를 아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얘기고 700억 원은 3표를 내놓으면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꼭 그거는 추정치지 3표에서 음. 이론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 화성시가 할 얘기고 그렇죠. 예, 화성시가 어차피 이거 원상 복구 비용이 들어가니까 원상 복구 비용과 이거를 그 매립장을 저기 하는 비용이 상계될 수 있다라는 그거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SP 네이처라는 3표의 자회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 화성시에서는 이걸 갖다 입찰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입찰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회사 얼마 들어갈 거냐 니네가 완벽하게 할 때 1,000억 들어간다 그러면 3편 니네 해보니까는 한 700억 니네 넣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줘라 300억 우리 해서 1,000억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3표를 위해서다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공정하게. 그렇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분들은 그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억지죠, 억지 한마디로. 그게 이제 또 억지라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죠. 주민들은 일단 내 집 앞에 저 구덩이에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도 반대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구덩이가 원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건 자기들이 골재 파먹은 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데 왜 그런 데다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선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 그러니까 참내 진짜. 그게 결과로 보면은 화성시가 얼마나 땅이 넓은데 그래 그 구덩이 판 데다가 그래 거기다가. 그렇죠. 예. 거기다 왜 아파트를 그 신도시를 조성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래. 그래서 참 이게 좀 이게 행정들이 문제예요. 이 공무원들 행정 정책이. 그래서 화성시가 경기도에서요 자립도가 좀 1위입니다. 1위. 그렇습니까? 용인이나 수원보다 훨씬 잘 사는 도시입니다. 되게 잘 사는 도시니까 말이 많죠. 공장이 많아요. 이번에도 사건도 일어났지만 공장이 화성인가요? 그렇죠. 화성이. 화재 사건이? 네, 화성입니다. 공장이 많구나 화성이. 공장이 한 2만여 개 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화성은 작업률이 세요. 굉장히 세가지고 작업자들이 있고 경기도에서 안 도와주고 나라에서 안 도와줘도 우린 공장이 많아가지고 우리끼리 산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화성은 회사들 편이에요. 뭐 표현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화성이 지금 인구가 몰려 살고 화성이 땅값이 오르게 된 것도 회사들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주민 편에서 회사 편에 돌아서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닌가요? 주민들이 전부 다 예측하는 일이에요. 지금 정치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래서 나가겠다 우리. 나 못하겠다 여기서 일. 수원에서 삼성전자 빠져나가듯이 나 못하겠다 그러면 화성 땅값 있죠? 그냥 아파트값 그렇죠. 갑자기 폭락됩니다. 이 정주 여건이 그렇죠. 다 저기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건 삼성같이 큰 데가
움직였을 경우고 여기는 뭐 조그만 데니까. 조금만 데 그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기업편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공정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방송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 화성시에서도 예.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화정시 입장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어떤가? 전혀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그 국회의원실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이렇게 거기 뜨거운 감자니까 아니 그 국회의원들은 얘기할 게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얘기할 게 없는 게 이건 표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올바른 그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이건 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 편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편이에요. 표편. 예, 표편입니다. 그건 주민들 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만약에요. 기업표가 주민들 편은 한 편인데 기업표가 1000표라 그러면요. 그냥 기업편 들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게 뭐 주민들 편이 아닙니다. 자, 주민들 편을 든 아니 그 좀 공정하게 생각을 해야지. 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화성시에서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화정시 국회 이제 시장은 누굽니까?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그래서 아니 중요한 거는 한강 환경부가 한강 환경청. 그렇죠. 한강유역환경청. 그게 이제 환경부 산하단체인데 예. 기관이죠. 기관이죠. 예. 기관이죠. 근데 기관인데 예. 거기서 동의를 하느냐, 부동의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1번 관건이에요. 여기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한강에 이게 해가 될 것이냐 안 해가 물에 그렇죠. 물에 해가 될 것이냐 안 해가 될 것이냐 수질이나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이거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물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겠죠. 환경에 대한 근데 환경부의 이제 여기서도 이 환경부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제 저기 거냐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보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내고 안 된다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이걸 왜냐면 그럼 땅이 없어. 대한민국에 전부 다 아무것도 쓰레기 매립장 뭐 이런 것들 유해 시설들 하나도 질 수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이루어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돼야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발전도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면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여기 보니까는 이제 같은 얘기들인데 여기 뭐 그 환경시민단체 여기 지금 지역의 지역 주민 환경시민단체 이 환경시민단체 이게 지역의 환경시민단체죠. 그렇죠. 그렇죠. 정치인 그 지역 정치인들이고 지역 정치. 누가 보면 뭐 마치 그 전 국민적으로 이게 관심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역 환경시민단체 지역 정치인 이렇게 꼭 좀 써주세요.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거기서 송옥주 국회의원이 송옥주가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입니다. 송옥주 의원. 네, 송옥주 의원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럼 표. 아니 표가 지금 몇 표입니까? 표를 인식한 듯이 화성이 크죠. 아니 그리고 거기 지금 거기에 몇만 세대예요. 몇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당락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죽기 살기로 뛰는 거죠. 이거는 왜 이게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이요. 예, 이거 절대로 다 이거 주민 편이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 일 때문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표 때문에.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전 항상 여기 써 있으니까. 아니, 틀리게도 가끔 보세요. 그렇습니까? 아까 안 저기 떨었는데 떨었다고.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아까 안 떠셨습니까? 안 떠. 예, 전번엔 떠시더니 이제는 또 적응이 많이 되셨네요. 저번엔 졸았죠. 졸은 거구나 진짜. 네. 적응이 많이 되셨네요 이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5km 내 화성시청과 이게 이 사업지 5km 내 화성시청, 그렇습니다. 남양 뉴타운, 비병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고 봉담 내리지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다. 이건 제가 보니까 건강권, 환경권은 이거는 충분히 건설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 막을 수 있는데
재산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산권 때문에. 그걸 이 지금 사람들, 예,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이 주민들 결국은 재산권 때문에요. 자신들의 재산권 재산권에 때문에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그럼요. 내 재산에 저거 들었으면 가치가 떨어져. 우리나라는 그 만약에 공동묘지가 신의 한 군데 들어온다면 벌컥 뒤집입니다. 아,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 낙골당에 세운다면 난리 납니다. 외국을 가니까요. 도시 한가운데 다 공동묘지가 그럼요. 있어요. 일본은 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빼놓고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모든 나라가 그냥 동네 한가운데 지하철 내리면 바로 거기가 그 공동묘지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공동묘지에 그게 있다고 해서 뭐 그걸 갖다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옛날 집들은 처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 가던 과객이 소나기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합니다. 요즘 집들은 처마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처마가 있질 않아요. 내줄 줄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사안의 금지 청구 제도가 김현정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분이 민주당 평택 네, 평택입니다. 근데 정무위고 위원은 정무위고 에 의해서 발의됐다. 네. 이런 얘기네요.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예. 하도급을 못하게 예. 그리고 또 그것을 하도급 금지하는 법을 예. 자기네들이 그 원청 업체들이 예. 불법적으로 신고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는 그 원청 업체가 예. 신고하고 이러면 들어줬거든요, 다 법에서. 예.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이 불리했었어요. 음. 그거를 개선하자. 그런 법입니다. 이게 하도급 업체 보호법이네요. 그렇죠. 하도급 업체. 아주 좋은 법을. 그래서 제가 내놨네요. 썼죠. 이번에. 그 우리나라만 예. 거기도 제가 기사 내용에다가 썼지만은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예가 없고. 아니 다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예가 없고. 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예가 없고. 예. 그래서 김현정 의원실에서 지난 26일 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거죠. 이런 얘기시죠. 네. 이게 좋은 법률안이네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법률안입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김현정 국회의원, 민주당 평택병 네. 정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특정 개인의 어떤 특정 개인한테 이익을 주고 자기한테 이익을 가지 않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법안을 예. 이렇게 이런 건 좀 좋지 않은 법안인데 이런 법안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안을 만드신 김현정 국회의원께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국회의원들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를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은 발의를 한 겁니다. 발의를. 어려운 그 하도급 업자들이 업자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청업자가 중대 재해 법에 걸려가지고 원청업자가 가는 감옥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밑에서 그 밑에 하도급 업자들이 가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그렇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현정 의원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럼 원청업자들 목소리만 들어주고 그렇죠. 하청업자들 목소리는 안 들어주면 이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려면 이게 1년 뭐 내내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1년도 아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씩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거치지 않고 내 억울한 점을 법에다 직접 그냥 내가 바로, 예, 하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쉽게 얘기하면 기존까지는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 원청이 아닌 이 저기 하도급 업체가 하청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나는 물론 뭐 잘못되긴 했지만 이렇게 나의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절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일단은 거쳐야 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 이건 법에서 해야 될 판단을 받고 법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법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냥 직접 법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저기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쳤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공정위에서 그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설 현장에 음.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법으로 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라. 이게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그걸 따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런 어떤 그 이 법률 저기 그러니까 이건 일일이 다 법률에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예,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서 하자라고 한번 걸르자라는 취지였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근데 그것이 오래 걸려요. 아니 취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도급 업자들한테 피해로 간 것이죠. 그렇죠. 오케이. 누구한테 피해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자, 그렇으면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또 그 지금 우리 그 정국장께서 쓰신 내용 중에서 사안 금지 청구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니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안 금지 청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예, 그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라. 아니 이제 좀 제발 좀 쉽게 좀 쓰세요. 쉽게. 근데 아니 거기서 뭐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알아들어야지. 법 자체가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저도 저 사안 금지라는 알겠습니다. 말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 우리나라 지금 이 법률 용어도 지금 개정돼야 돼요. 이게 도대체가 전부 다 이게 무슨 일본식 발음 비슷한 일본식 그렇습니다. 한자들 갖다가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니 법률이라는 게 우리 바로 일상에서 쓰는 예. 말을 갖다가 써줘야 그래야 물론 특화시키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써주는 걸 알아야 모든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식 발음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본식 한자들. 특히 이 건축법에 이런 데는요. 예. 무지도 그것도 아니 너무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해석하는데 국회의원들도 헤매고 저희도 헤매고 사안의 금지 청구 뭐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이거? 못 못 알아들어요 이거. 저도 이해하는데 오래 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평생을 기자했던 사람이 평생 글 썼던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이거 우리나라 이 법률 이거 좀 많이 바꿔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저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넣어보죠. 이거 헌법 소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김현정 기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도급법 사안의 금지 청구 제도를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 기자가 아니고 의원입니다. 이름이 김현정. 비슷한 분들이 예, 맞습니다. 예. 네, 도움이 드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지금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뭐 우리 하도급 업자들한테 이제 많은 도움이 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예. 이 하도급 업자들이 예.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뭐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공정위에 출석해야 돼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1년도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결국엔 그분들이 그 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데도 있어요. 실제로 오래 걸리다 보면은. 그래서 제일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 그 화성 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금 그 책임자들은 보니까 회사 사장이라 이렇게 얼굴이 죽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아,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 현재 가보셨구나. 가봤죠. 음. 회사 책임자라는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얼어가지고 아까 떨고 있다는 저한테 표현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네들은 지키려고 다 했는데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십 명이 참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또 하청업자들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고용한 게 아니니까. 고용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나오는 게 지금 이 문제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은요, 특히 건축법 같은 경우는 일본 시대 때 일본이 지배했던 그때 만들었던 거에 많이 아직도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용어 자체도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본 용어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 사는 노가다 십장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아직도 남아 있죠. 그만큼 이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지금 그게 뭐 70년이 넘은 그런 시점이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이렇게 잔재하고 있다는 만큼 그렇게 엄청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끼친 피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갑자기 뭐 일본 성토해서는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본만 생각만 하면 사람이 그냥 이승만 나옵니다. 욕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게 일본 이승만 대통령 나오면 또 예.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쨌든 지금 화성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대재해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하도급 업체가 온팡지게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은 좀 줄이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이거 참 좋은 그런 취지의 법률안인 것 같습니다. 예, 하도급 업체들은 우리 법이 굉장히 무조건 불리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도급이니까 예.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원청 업자에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질 논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갑질 논란 중에서 가장 큰 게 갑질 논란이에요. 제일 큰 거죠. 갑질 논란 중에서 가장 큰 갑질 논란의 법률을 좀 개정하겠다라고 아까 김현정 의원이 지금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화성 사건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수십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인력회사나 또 송출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하도급 업체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이런 법이 빨리 발의가 되고 빨리 처리가 됐으면은 그런 어떤 구제가 될 수 있는. 물론 사건은 일어난 거지만은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물론 그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그 참변에 대해서 네, 우리는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가슴 아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또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 책임에 대한 이제 그렇죠. 문제가 책임 문제에서는 틀림없이 어. 그 원청인 그 회사에서는 예. 우린 없다. 그게 아직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책임은 결국은 하청업체에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어쨌든 보니까는 그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번에 그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전부 다 우리나라 그 이제 피해자 뭐 거기서 이제 뭐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선 뭐 이렇게 좀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안 했다. 안전 교육 안전 교육 안 한 했다는 가지 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삼성전자나 네. 이런 큰 회사들은 그 하도급 업체도 큽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작은 회사들은 뭐 작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도급 업체가 아주 영세예요. 그럼 몇 명, 뭐 10명, 20명 데리고 있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여기다가 저기 이제 그 회사는 인력 손실인데 거기서 한 열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예. 이 회사 이 지금 인력 송출 회사 업체하고 그 이 원청하고 계약 당시에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회사가 하도급한테 하도급에서 그 그렇죠. 전담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나오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거길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도 또 네. 강제성이 없으니까 다시 법률로 갔는데 이제 그냥 직접 법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멀리 수원에서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정재용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